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오늘장 1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이 테슬라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술도 소개를 받고 미팅을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걸 기점으로 이 하루 만에 8월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거의 최저가에서 살아 돌아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전력입니다. 5.01%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부터 기업용 가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대감에 그동안도 상승을 했었는데 5거래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인상으로 실적 개선은 물론 차입금도 좀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으로는 적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까요? 잠시 뒤에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HL 만도입니다. 역시 8%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자율주행 테마 상승하면서 그 안에 급등 종목으로 또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미 일리노이대와 온디바이스 AI 차량에 탑재되는 제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오늘장 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잠시 뒤에 기대해 주시죠.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역시 19%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펌프가의 후발 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북미 점유율도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국내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자사주까지 소각을 하면서 밸류업 매력까지도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잠시 뒤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2.69%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가 밀리니 다시금 이렇게 바이오가 살아나는 하루였죠. 유한양행도 지금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3분기 예상 실적이 공개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비와 대비하면 무려 3,400%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차익 매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잠깐의 상승일지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담아봐도 좋은 종목 특별한 탑5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탑5와 함께할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에서 16% 가깝게 상승을 했었던 하이비전 시스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밑으로 한국전력, HL만도,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장에서 15.8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테슬라와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기대감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 기대감이 오늘 장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재료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두 분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O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O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잘못 들으셨습니까? 잘못 들은 것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저는 그러니까 이 뭐 테슬라가 방문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X를 든다는 게 오를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오늘 장대 양보인데 어떻게든 뭐 이제 잘못된 정보든 뭐든 이제 테슬라에서 방문해서 이제 여기 자율주행 관련 회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ESS 관련해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낙후과대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조금씩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짧게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서 뭐 10% 이내에 차익 실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기준 매니저는 X를 들으려고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가람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셨죠. 그 이유 들어볼까요? 하이비전은 정말 좋은 회사이고요.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고객사들의 거래처를 보게 되면은 애플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도 있다고 하지만은 보통 애플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도 줄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VR 쪽에 대한 기기가 잘 팔렸으면은 하이비전이 지금의 주가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VR 기기마저도 그렇게까지 뭔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이비전에 올라왔던 이유는 당연히 테슬라가 16일 날 이 회사에 방문했다는 그 사진이 떴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근데 약간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게 테슬라와 같은 이런 글로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NDA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 협약을 걸어놨는데 그게 유출돼 버리면 뭔가 협약을 보다가도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그거를 어떤 의도로 그 분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못 올라가게 되면 하이비전이 테슬라 뭐 하려고 했다가 테슬라가 그거 뭐 팽칠 수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라서 하이비전도 오늘 맞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 공개를 못하는 건 결국은 비밀 유지가 이기 때문인 거고 왔다 간 건 맞는데 테슬라가 이견만 방문한 게 아니고 펜트론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 NDA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견 말고 다른 기업도 방문했고 상장사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도 뉴스가 안 나온 이유는 NDA 때문에 그런 거라서 결국 이번 이슈 넘어갈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테슬라에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뉴스가 더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 영향이 주가가 더 크다라고 봤을 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는 매수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슬라 이슈 덕분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고요. 또 테슬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는 하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 비밀 유지가 깨졌을 때 오히려 그 M&A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또 테슬라 하이비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장 기업들도 방문을 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O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원래 뜻은 X였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국전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5거래일 동안 빨간불을 켜주기는 했고요. 지금 산업용 전기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 덕분에 오늘 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을 내리는 그런 옵션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턴어라운드 이제 시작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O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산업부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간에 산업용에 대한 전기 자체가 워낙에 가장 쌉니다. 싸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크게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산업용 전기가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송배전에 대한 같은 전력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들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들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부터 상승 추세를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 지금 자리 23,500원에 대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돼서 올라왔고 지금 23,000원에 대한 매물벽들을 지금 소화해서 났기 때문에 내일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밀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이 25,000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내일장에서 다시 또 조정이 있더라도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 측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도 이번에 오를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오 맞습니까? 그 전 것도 오로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보니까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회사이고요. 뭐 다 엑셀 들면 너무 선하지 않을까라는 하이비전 들고 있는 분들이 저는 이제 자회사 피론티어 때문에 그런 거고 피론티어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하이비전 뭐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은 그 어렵다는 정부가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OECD 중에 뭐 20몇이라 그러면서 인상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1분기, 3분기, 4분기 작년부터 해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가정용 요금도 올렸고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200조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4, 50조가 엄청나게 부채가 늘면서 이제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금리가 인하하고 있고 현재 올해 이제 7조인데 지금 현재 이 3분기 3조 2천억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 인상하면 올해 10조가 뭐 내년에 10조가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200조 부채도 조금씩 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전고점 돌파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두 분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줬었던 한국전력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O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이죠. HL 만도고요. 오늘장에서 8.32%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HL 만도는 8%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영향도 받은 걸까요? 그렇다면 HL만도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네요. 이가람 매니저는 O,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께 좋은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만도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인도에도 법인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HM만도가 한국 기업인 거를 모를 정도로의 현지화를 굉장히 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또 중국에서의 법인 자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만약 경기 회복을 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중국 법인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올라왔던 거는 아마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도 법인도 상당히 했겠다 현재차가. 그래서 아마 HM만도가 그런 관점에서 올라온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자리 뭐 손절 라인 긁고 매매해본다고 했을 때 손절 라인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법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쪽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하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HL만도 X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에서 현대차 IPO 이제 인도에 상장된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건 맞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고 괜찮은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자리가 약간 좀 헤드앤숄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올라오면은 내일 장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앞서 얘기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종목들을 지금에서 사기에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섹터들이 더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굳이 자동차 섹터를 들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찍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또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도 오늘장에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O, 그리고 두 분께서는 X 들어주면서 HL만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이죠.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20%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또 리포트가 하나 발간이 되면서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리포트 안에는 어떤 소식이
소식이 있었고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20%까지 올라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은 없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진 건설 로봇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발간된 리포트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뭐 전진건설 로봇은 사실 오늘 리포트가 발간되기 전에 화요일 날 저하고 옆에 계시는 조기자매님 저랑 두 분이서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었고 재건 관련해서 아마 이 종목이 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오늘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미국에서의 점유율 매출 자체가 40% 이상 나타나주고 있고 글로벌에서의 점유율도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또 북미에 결국 미국의 수혜가 될 건데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 기업이랑 뭔가 지금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해서 겹치는 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누가 되던 간에 대선 이후에 결국은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일 수 있는 게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재건 쪽으로 가게 되면 터키의 지진 때도 레퍼런스가 쌓아놓져 있는 게 전진건설 로봇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당연히 레퍼런스를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붙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 이번에 군목가 찍고 올라온 상태이고 오늘 약간 많이 올라가서 급등해 있지만 만약에 좀 눌려주는 상태가 나타나주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신규 관점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O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쪽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재건 그리고 중동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가람 매니저가 말씀을 해줬던 것처럼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 건설 로봇 그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김웅태 매니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건설 로봇이 이미 재건 테마로 또 엮였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문다라보면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차 되면은 이제 11월 19일 날 보유해수 물량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20만 주밖에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뭐 보유해수 물량 풀린다 하더라도 크게 뭐 시장에 대해서는 지정 받을 건 아닐 거라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전진건설 로봇은 재건에 대한 테마로 엮여 있지만 재건을 말고도 오늘 뭐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리포트, 친환경 하이브리드에 대한 CPC 공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저는 뭐 추가적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한번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건 테마로 또 다시 엮여 있다 다시 붙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재건 테마가 트럼프 수혜주로서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하고도 엮여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호예수 물량과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 받아봤고요. 다음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고 오늘 장에서 2.6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다시 또 바이오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 반등을 시작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 유한양행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O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께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와 함께 X 의견 왜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를 든 이유는 뭐 유한양행이 고점이 왔다라고 해서 X 든 거 아니고요. 충분히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또 비중 베팅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약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X 의견을 든 거고요. 여전히 유한양행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유한양행은 사실 크게 안 내려왔는데 오스코텍이 최근 좀 가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올 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제 렉나자 쪽에서 그 렉나자를 같이 발굴했던 제너스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제너스크가 상장을 할 거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게
IPO를 한다라고 해서 오스코텍의 가치가 사라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단순히 이제 수급적으로 한 종목에 더 똑같은 게 들어오니까 수급적으로 피해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약간 밀리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약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 렉나자의 매출액이 나중에 들어와도 얼마 안 될 거다 굉장히 소액이다라고 그 금액을 적어놨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잘못 적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정이 됐지만 그 수정된 게 전혀 공유가 안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더 주가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렉나자 쪽에 대한 오해만 다시 한번 풀려준다면 다시 한번 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렉나자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잘못 나오고 그 다음에 정정이 됐는데 그 정정된 리포트가 크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선 좀 조심을 해보자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올해 들어주셨는데 지금 가격대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뭐 저는 뭐 바이오 중에 제가 11조인데 뭐 알테오젠이 2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 이제 10조 대는 싸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좀 약간 노이즈는 있습니다. 오스코텍이 많이 밀리면서 그러는데 이제 유한양행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안티프라민도 있지만은 이 회사에 이제 저는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과 같이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관련뿐만 아니라 C형 간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그다음에 항생제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올 블록버스터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눌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눌릴 때마다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도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조금 동의를 했었던 바가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크게 들어왔던 점,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킥이었습니다. 근데 김웅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뭐 유한양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거 렉나자보다도 또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하고 갖고 있는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GI101에 대한 이제 그런 플랫폼들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꾸준하게 성장세는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지금에는 유통 물량이 5,500만 주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더 주식수를 늘려놓던가 그랬을 때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가총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자리가 눌림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30-40% 정도 조정받았을 때 그거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3파동 자리도 나왔고 지금 올라왔을 때 팔고 나서부터 조금 더 조정 나오는 자리가 아마 13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 좀 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30-4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3만 원 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들어가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유한양의 한 분께는 O 그리고 두 분께는 X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받아봤던 5종목 중에서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세 분 모두에게 O를 받았던 종목 있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었던 한국전력 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전진 건설 로봇까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HL만도 그리고 유한양행, 하이비전 시스템은 한 분께만 긍정적인 표를 받았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